시간 더 있다고 더 드시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식사 양이 너무 늘게 되면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요. 호르몬 중에 렉신이라는 호르몬이 위장을 넘어서 아예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은 출산하기 전까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원래.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대부분 다 턱이 납니다. 체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를 하시고 나면 2시간 지나고 나면 대부분 공복감이 오세요. 그죠? 배가 고프고 막 이런 느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식거리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견과류나 과일 종류, 그리고 과일만 중장장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 살 엄청나게 찝니다. 몸에는 좋은데 살도 엄청나게 많이 찌는 성분들이 많으니까 당분들이 워낙에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적당량 드시는 겁니다. 임신 후에 발생하는 가장 불편한 증상 중에 몸이 부어요, 실제로. 이건 임신 초기부터도 조금 부으신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부종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부종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될 거고, 실제로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더 없습니다. 실제로 임신 중독증이나 이런 게 있는 거. 그래서 저희도 오실 때마다 부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너무 심하거나 특히나 혈압이 조금 상승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면밀하게 관찰을 하게 돼요. 체중이 늘어나면 임신 부종의 세력이 더 심해진다. 당연한 거겠죠. 체지방량이나 모든 게 좀 늘게 되면 부종도 역시 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 오전에는 잘 없습니다. 오전에 붙지는 않는데, 활동을 하시고 이제 혈액 저류가 생기면 오후 정도가 되면 이제 다리나 쪽이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부종에 대한 치료는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임신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특히나 하질 쪽에 심한 경우에는 주무실 때 하질을 조금 높이고 베개를 하나 내려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질 쪽을 조금 높여 놓으면 다음날 오전에는 어느 정도 좀 빠져 있을 겁니다. 발목이 아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아파요. 발목만 아프겠어요? 솔직히 허리, 그죠? 고관절, 무릎, 발목 다 아파요. 실제로 체중이 느니까. 체중이 늘면 하중이 그만큼 많아지게 돼서 그걸 받는 모든 관절 부위가 다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세가 그나마 가장 편안한 자세예요. 산모가 이게 척추 밑에 관절 쪽에 통증이 왔을 때 가장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모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 소파는 기대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자세로 앉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대 있는 자세가 산모한테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특히나 자궁 수축이 좀 심하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무리한 활동을 하셨다거나 그래서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쉬라고 하는데 앉아서 쉬세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앉아있는 자세가 가장 안 좋아요. 실제로 압박이 되는 자세가 진통이 가장 잘 올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자세 보이죠?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임신 후기가 되면 자궁이 위로 치받는다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위와 함께 횡격막 자체를 전부 다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숨쉬기도 조금 힘들어지고, 임신 기간 중에 특히나 또 혈액량도 많이 늘어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한 번씩 찾아오세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심전도를 찍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행동 자체를 너무 급격하게 하시면 안 돼요. 산모분들은 성격이 급하신 분들 부들부들 일어나시고 그러시는데, 산모는 최대한 슬로우하게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은 막 파워워킹을 하시면서 막 걸어다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산책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 보면 힘 닿는 것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골신금 증상은 이제 자연분만의 가장 큰 단점, 유일한 단점이에요. 네, 아무래도 질벽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그쪽에
근육층이 손상이 조금 오게 되면 이제 요실금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조산모 같은 경우는 커진 자궁이 이제 방광을 압박해서 생기는 요실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변도 자주 보게 되죠, 그죠? 그 방광 용적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소변이 조금만 자도 보고 싶고, 물론 방광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변을 보실 때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보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소변 새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아드릴 수 없고, 좀 안 되면 그걸 참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임신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참고 계셔야 됩니다. 요실금 증상이 출산과 동시에 사라지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더 심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애를 낳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실금 증세가 오히려 조금 더 심해져서 6주에서 8주 정도 사육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전에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많이 가렵죠? 그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가렵죠?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얇은 옷,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합성 섬유 같은 거는 아무래도 피부 자극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천연면이나 이런 종류로 입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세안이나 샤워를 자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자주 하시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 건조증이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고, 그 대신 피부 보습에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현기증이 심하다. 어지러워요. 보시면 빈혈 있다고 하는데 피 수치는 아주 정상적이세요. 네. 이거는 빈혈,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실제로 모자라서 생기는 건 아니고 비립성 저혈압 경우가 가장 많아요, 실제로. 아까 얘기 드렸죠? 급하게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지러워요. 심하게 어지러워서 진짜 쓰러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119에 실려서 오세요. 기립성 저혈압으로. 저희가 해드릴 건 없습니다. 오시는 중에 다 좋아져요, 대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철분제를 또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어릴 때문에. 그죠? 변비 안 생기는 약도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철분제들은 철분의 특징이 변비를 만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드셔야 돼요. 변비물이 많아요, 실제로. 특히나 임신 초기에도 많고 임신 말기에도 많아집니다, 대부분이. 중요한 거는 분비물 자체의 색깔이 약간 투명하다거나 냄새가 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양 자체가 크게 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색깔이 일단 누렇거나 아니면 파란색, 녹색 계열의 분비물이 나온다. 또는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다. 또는 너무 하얗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중요한 게 질염을 너무 감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산이나 이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간염입니다. 간염의 가장 큰 원인이 분비물이에요. 일상 질염.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분비물이 많으면 반드시 병원 오셔야 돼요. 병원 오셔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진단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칸디다 질염은 여기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칸디다 질염은 애기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안 치실 수가 없어요. 가려워서. 그래서 어차피 치료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나 세균성 질염 또는 여러 가지 균에 의한 감염에 의한 질병들을 치료하지 않으시면 애기한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분명히 좀 좋지 않다 생각하면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돼요. 아시죠? 배가 자주 불편해야 된다. 좋은 겁니다. 일단 36주 이후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아주 다릅니다. 알겠죠?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 뭉쳐줘야 기본적으로 피부가 열리겠죠. 그죠? 자극을 계속 주면서 피부가 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운동을 좀 해주셨고, 36주 이전에 내가 너무 자주 뭉친다면 당연히 병원 오셔야 됩니다. 이건 조기 진통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바로 쉴 필요는 없어요. 한번 쉬어보고 내가 아픈 게 조금 가라앉는다 싶으시면 조금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쉬어도 계속 뭉치고 관계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바로 이동이 되네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버리면 저희가 자궁수축 억제제나 약을 써서 이제 36.6까지 저희가 유심하게 되면 그 단계를 못 뺏길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걸려버리면 저희가 약에 대한 효과 자체가 없을 뿐더러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상 같은 경우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궁이 호흡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호흡이 날도 내려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약병원에서 분만을 하시게 됩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도록. 1시간 강의가 뭐 그렇게 좀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의 듣는데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많이도 듣고 싶고, 병원도 저번에 방문했는데 병원 시설도 너무 깔끔하고 위에 강당에서 들었거든요. 강당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때 의료진 분들도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친절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산무교실 한 여러 번 다른 데도 갔다 와봤는데 원장 선생님 말씀은 유익했고요. 근데 다른 원장 선생님들마다 이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되게 커피 이런 거 솔직히 맨날 먹긴 먹는데 아까 먹지 말라고 하셔서 일단 원장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재밌었던 산무교실 같아요. 125에서 최 원장님한테 또 많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또 다른 행사, 외부 행사 있어서 원장님 다시 뵈니까 반갑고 오늘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됐어요. 원장님 수업도 들었었는데 또 알게 돼서 오늘도 메모 많이 했거든요. 이제 7개월인데 선생님 믿고 순상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한 강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